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권의 2026년 빌딩 시장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이후 회복과 재편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권인 만큼 오늘은 실거래 데이터와 현장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데이터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드릴 텐데 저희 탑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빌딩 배도 매수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 임대차 재계약 관리까지 자산가치 상승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 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그럼 바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실거래가 호가 비교, 공시지가, 개발 호재, SW의 분석까지 통합한 자료입니다. 확인된 건물 실거래는 6건, 2026년 상반기 용산구 지가 변동률은 전국 255개 시군구 중 전국 2위며 이 모든 분석은 6호선 이태원역 중심 상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거래 6건과 지가 변동률 전국 2위, 이 두 숫자를 오늘 어떤 순서로 풀어갈지 말씀드리면 크게 세 파트입니다. 먼저 입지와 상권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실거래가와 호가, 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건물가치 분석, 마지막으로 SWOT가 핵심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 말씀드리기에 앞서 오늘 발표 전체를 관통하는 숫자부터 먼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상권 공실률은 10.5%, 유동인구는 참사 이전 대비 약 87% 회복했습니다. 확인된 건물 실거래 평당가는 9,263만원에서 1억 2,403만원, 그리고 동일 건물 기준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6.3%에서 23.5%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즉 유동인구는 회복세지만 대로변 공실과 골목 화랑이 공존하는 양극화 구조이고 매도자들은 이미 다음 상승을 반영한 가격을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실률 10.5%, 호가 프리미엄 최대 23.5%, 이 숫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입지와 상권 구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권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부터 보면 이태원 상권 전체는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2016년 6호선 전체 승하차 1위를 기록한 이력이 있고 2024년 기준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 관광부 지정 관광특구로서 2024년에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재선정됐고 이태원로를 축으로 한남대교, 남산 방면, 용산역 생활권과도 인접해 광역 접근성도 갖췄습니다. 이렇게 역세권과 관광특구라는 기반 위에서 이태원 상권은 아주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비 비중이 서울 어느 상권보다 높은 글로벌 특화 상권이며 낮보다 저녁 야간 매출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다만 이태원역 메인거리와 경리단길, 해방촌 같은이면 상권 간 매출 편차가 매우 커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위험 고수익 구조의 상권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매출 편차를 구역별로 뜯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태원역 메인거리는 유동인구, 임대료가 최고 수준인 핵심 입지로 프랜차이즈, 대형 F&B가 밀집해 있고 경리단길 초입은 핫플과 비핫플 간 매출 편차가 극단적인 감성, SNS 상권, 해방촌 입구는 안정적이지만 폭발력은 약한 로컬, 거주형 상권입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도보거리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세 구역 안에는 성격이 또 다른 특화 거리들도 겹쳐 있습니다. 2011에서 2013년 조성된 3개 음식거리는 총 500m 구간에 30개국이 넘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고 금, 토, 일 야간에는 차량이 전면 통제됩니다. 오랜 역사의 앤틱가구 거리, 그리고 2016년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시 자매결연을 기념해 조성된 퀴논길까지 단일 업종이 아닌 다각화된 방문 목적을 가진 상권 구조입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다양한 상권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권 공실률은 10.5%, 유동인구는 참사 이전 대비 약 87% 회복했고 생활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1.4%로 전년 대비 4.5% 늘었습니다.
2026년 1에서 5월 방한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했습니다. 다만 대로변 글로벌 브랜드가 빠진 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반면 안쪽 골목은 초저녁부터 붐비는 대로는 한산, 골목은 북적 양극화가 함께 보도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해일, 이태원 재생 프로젝트도 추진 중입니다. 공실률 10.5%가 서울 전체에서 어느 수준인지 비교해보면 서울 평균은 5.9%, 한남 이태원은 10.5%, 홍대 합정은 13.0%, 명동은 6.0%입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 수혜로 투자 수익률이 2.88%까지 반등했는데 이태원도 관광객 회복세가 이어지면 같은 반등 여력이 있는 중간 수준 상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동처럼 반등하려면 결국 호재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상권을 밀어올릴 개발 호재를 짚어보겠습니다. 약 14.3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현 무주구가 2025년 11월 착공해 2035년 전체 조성을 목표로 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계기로 용산공원 조성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한남 뉴타운 5개 구역,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그리고 해이, 이태원, 상권재생 사업까지 더해져 이태원동은 직접 재개발 구역은 아니지만 5개 대형 개발축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실현되는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5개 개발축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남 뉴타운을 구역별로 자세히 보면 3구역 대지 한남이 2025년 7월 이주 100% 완료, 2026년 4월 기준 철거 공정률 약 80%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2구역 한남 서밋은 자진 이주 66%, 4구역 내미안 근로우 일지는 사업 시행인가 완료, 5구역 아크로 한남은 2026년 말 관리 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남 뉴타운 전체가 실질적 착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동안 바로 인접한 용산정 비창 전면 1구역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강로 3가 일대 7.19만 제곱미터 규모로 최고 24층, 706가구의 오피스텔 624실 규모이며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개발이 겹치면서 2026년 상반기 용산구 지가 변동률은 2.88%로 전국 255개 시군구 중 강남구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이태원동도 이 광역 가치 상승의 배후지에 위치합니다. 다만 지가 변동률 전국 2위라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제도적 리스크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한남 및 이태원로 일대에 약 58만 제곱미터 지구단 2계획구역 재정비가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어서 그 전까지는 개별 필지의 세부 개발 방향이 유동적입니다. 2022년 참사 이후로는 AI 인파 밀집 분석 시스템, CCTV 통합관제실 24시간 가동 등 안전관리 체계가 매년 강화되고 있어 안전성은 개선됐지만 대규모 행사, 야간 영업에 대한 규제 강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이런 입지와 제도적 배경을 짚어봤으니 이제 실제 건물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실거래가, 호가, 공시지가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인된 실거래 6건을 보면 대지 평당가는 9,263만원에서 1억 2,403만원 사이에 분포합니다. 2026년 3월 거래된 99-12와 2025년 11월 거래된 116-15가 평당 1억 2천만원대로 가장 높은데 두 건 모두 이태원역 도보일에서 3분의 접근성을 공유합니다. 반대로 2025년 신축된 181-20은 매매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19.01%로 가장 낮아 시세가 공시지가의 약 5.3배 수준이고 노후 소형인 64-24는 이 비율이 51에서 52%까지 올라갑니다. 방금 본 대지 평당가를 연면적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노후 저층 소형 건물 64-24는 연면적 평당가가 대지 평당가보다 오히려 높아 건물 가치 없이 순수 토지 가치 위주로 거래된 사례이고 반대로 신축, 고용적률 건물인 181-20은 연면적 평당가가 대지 평당가의 약 38%에 불과해 넓은 연면적이 단위 가격을 희석시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계산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공식 공시지가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100-3은 대지 면적이 622제곱미터로 넓어 매매 총액은 7건 중 가장 큰 5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공시지가 순위와 실제 매매 총액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공시지가까지 비교해봤다면 이제 오늘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실거래가와 현재 호가를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116-15는 2025년 11월 160억 원에 거래됐는데 2026년 7월 현재 호가는 170억 원, 플러스 6.3% 상승했습니다. 64-24는 2025년 8월 24.3억 원에서 현재 30억 원, 플러스 23.5% 상승했습니다. 노후 소형 건물의 호가 상승폭이 대형 필지보다 훨씬 큰데 표본이 2건뿐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방금 본 2건이 예외적인 사례인지 전체 매물 25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도 매물 25건의 평당가 중앙값은 약 1억 4,962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실거래 평당가 범위보다 20에서 60% 높은 수준으로 앞서 본 호가 프리미엄과 방향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태원동 매도자들이 최근 실거래에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앙값 뒤에 숨은 개별 매물들을 역과의 거리순으로 나열해보면 최고가와 최저가의 격차가 5.8배에 달하고 역세권 거리와 상당한 상관관계 R-0.45를 보입니다. 최고가 매물은 역도보 52m로 가장 가까운 반면 최저가권 매물들은 대부분 200m 밖에 위치합니다. 다만 100m 이내에서도 중위권에 머무는 예외가 있어 거리만으로 전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거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시간 흐름과 건물 연령을 함께 보면 보완됩니다. 2025년 상반기 9천만 원대였던 평당가가 2025년 11월 이후 1억 2천만 원대로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일수록 공시지가 대비 시장 프리미엄이 뚜렷해 만 5년 된 181-20은 시세가 공시지가의 약 5.3배인 반면 만 55년 된 64-24는 공시지가 대비 51에서 52% 수준에 머뭅니다. 금까지 살펴본 입지, 상권, 건물가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SWOT가 핵심 결론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강점은 6호선 역세권 관광특구 지위와 외국인, 2030세대 소비층 확보, 실거래가, 호가 동반 상승 흐름입니다. 약점은 1970년에서 1990년대 준공된 다수의 노후 건물과 36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대 소형 필지 중심 구조로 단독 대형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실률 10.5%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양극화 리스크입니다. 기회는 용산국 제연무주구, 정비창 1구역, 한남 뉴타운 등 배후 개발축과 전국 2위 지가변동률. 위협은 대형 개발 사업 완공까지 2029년에서 20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헬로윈 등 이벤트 의존도입니다. 이 4가지 축을 6가지 관점으로 다시 압축하면 첫째, 역세권 플러스 관광특구라는 대체 불가능한 상권 특성. 둘째, 유동인구 약 87% 회복과 대로변 공실이 병존하는 진행형 회복. 셋째, 용산국 제연무주구, 한남 뉴타운 등 대형 개발축의 동시 진행. 넷째, 입지, 연령, 연면적이 좌우하는 건물 가치. 다섯째, 지가변동률 전국 2위라는 용산구 전체의 가치 상승 모멘텀. 여섯째, 호가가 실거래가를 6.3%에서 23.5%까지 웃도는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이 6가지를 마지막으로 5가지 결론으로 정리해드리면 첫째, 이태원동은 6호선 중심 관광특구 상권으로 세계 음식거리 등 특화 골목 상권이 중첩된 구조입니다. 둘째, 하위 상권별 편차가 크고 공실률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10.5%입니다. 셋째, 확인된 실거래 대지 평당가는 9,263만원에서 1억 2,403만원이며 신축일수록 공시지가 대비 프리미엄이 뚜렷합니다. 넷째, 인접 권역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용산구 지가변동률은 전국 2위입니다. 다섯째, 확인된 실거래호가 매칭 사례는
모두 호가가 6에서 24% 높게 형성돼 있어 매도자들의 가격 기대치가 실거래 수준을 웃도는 국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태원동은 회복이 진행 중인 관광특구, 상권이자 5개 대형 개발축의 배후지로 단기 변동성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공존하는 투자처입니다. 빌딩 건물 매수 관련해서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물건 분석 후 무료로 제안서를 작성해드립니다. 문의는 010-9461-4662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해드리면 다음 리포트는 마포구 연남동 상권 분석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태원과는 또 다른 성격의 골목 상권인 만큼 비교해서 보시면 투자 판단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